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맥에 대해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김성환 교수와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멈추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심장일 텐데요. 이 분당 뛰는 심장의 횟수 이런 걸 뭐 아는 분도 계실 테고 요즘에 많이들 이제 미디어에서도 많은 것들을 알려주니까요. 건강한 상태라고 하면 한 1분에 심장이 몇 번 뛰어야 정상일까요? 심장은 하루에 한 10만 번 정도 박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당 박동수로 따지면 분당 50회에서 90회 정도, 10초로 말씀드리면 10초에 한 10번에서 15번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 거고요. 그 정확한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그 상황에 따라 잘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거나 이럴 때는 뭐 맥박이 50, 60 분당 이렇게 뛰어야 정상이고, 흥분을 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은 뭐 100번, 150번 이렇게 뛰어야 이제 정상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제 잘 바뀌어야 그게 정상이고요. 예. 그러면 이 평균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범위에서 벗어나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당 대략 50회에서 90회보다 뭐 지나치게 느려서 생기는 부정맥도 있고, 우리가 이제 서맥이라고 합니다. 느린 맥박. 그다음에 지나치게 빠른 거는 우리가 빠른 맥박, 빈맥이라고 하고요. 또 평균적인 수치는 뭐 분당 90에서 50에서 90회지만 맥박이 이제 불규칙하게 뛰는 것도 이제 부정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거, 그리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거, 그리고 심장 박동 자체가 불규칙한 거, 이렇게 좀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부정맥의 종류가 이렇게 크게 나눠봤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앞서 얘기했듯이 좀 복잡한 것들이 많은 것 같던데요. 그래도 각각의 좀 특징들을 좀 크게 좀 나눠서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우리가 심장에는 박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결절이라고 부르는데, 심지어 거기서는 이제 정기적인 박동이 자발적으로 계속 이제 뛰게 되는 거죠. 인공 박동기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몸의 기관이 심장 안에 있는데, 그 기관이 이제 뭐 노화가 됐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기능이 떨어지면은 맥박이 느려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박동기, 우리가 갖고 있는 박동기,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박동기, 동결절 이외에 다른 곳에서 비정상적으로 맥박이 자꾸 나오게 되면은 맥박이 지나치게 이제 빠르게 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불규칙하면은 맥박이 좀 불규칙할 수가 있습니다. 맥박이 이제 느린 경우에는 맥박이 느리기 때문에 증상이 어지럽거나 뭐 그게 더 심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운동을 하면 우리가 맥박수가 빨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뭐 숨이 차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맥박이 지나치게 빠르면은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가슴이 아프다든지 가슴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올 수가 있고, 맥박이 불규칙하다면은 뭐 두근거리거나 아니면은 가슴이 한 번씩 덜컥 내려앉는다거나, 가슴이 한 번씩 덜컥 내려앉는다는 증상이 있으면 이것은 부정맥 중에서도 조기수축 이외에는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내시다가 가슴이 한 번씩 덜컥 내려앉는다든지 맥박이 한 번씩 건너뛰는 것 같다든지 그러면은 부정맥 중에서도 조기수축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맥의 종류와 그리고 증상들을 갖다가 좀 나눠서 크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조금 더 위험한 부정맥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가장 위험한 부정맥은 돌연사의 위험이 있는 부정맥입니다. 사실은 그 돌연사의 위험이 있는 부정맥은 안타깝게도 이제 평소에는 우리가 어떤 정기 검진이라든지 검사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안 내에서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본인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이제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위험한 부정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돌연사까지는 아니지만 뇌졸중의 주요한 원인인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은 맥박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이제 뜨는 병인데,
심방세동의 이제 초기에는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상이었다가 심방세동이었다를 왔다 갔다를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찍지 않으면 심방세동의 초기인 그런 경우에 우리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심방세동이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만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언제든 심전도를 찍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좀 많이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에도 효과가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심장이 부정맥, 그러니까 심장 리듬이 좀 이상이 있을 때 본인의 그 리듬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리듬을 심전도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이 리듬을 찾기 위한 어떤 병원에서의 다른 검사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심전도를 한 번 찍는 방법도 있고요. 그 심전도를 24시간 동안 붙여서 검사를 해볼 수 있는 홀터 검사도 있습니다. 또 이제 증상이 만약에 매일 생긴다면 24시간 검사를 해도 우리가 충분히 진단할 수가 있을 텐데 증상이 뭐 매일 생기는 것이 아니고 며칠에 한 번씩 생긴다면은 우리가 이벤트 기록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일주일 내지는 2주일 정도 환자분한테 그 대여를 해드리고 스마트폰 정도의 크기인데 가지고 다니시다가 증상이 있을 때 이제 가슴에 갖다 대시면은 잠깐 휴대용 심전도가 찍히는 기계입니다. 그런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증상이 너무 드물게 생긴다 그러면은 그 기계를 뭐 계속 본인이 구입해서 사실 계속 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USB 정도 되는 아주 조그만 칩 같은 것을 가슴 있는 피부 밑에다가 뭐 심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길게는 3년까지 그 환자분의 맥박을 계속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진단이 되면 환자분은 계속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각각의 부정맥마다 치료 방법이 다 다르고 예방법도 다 다르겠지만 좀 부정맥이 있는 환자분들은 좀 큰 틀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부정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느린 부정맥이 있고 지나치게 빠른 부정맥이 있고 이제 불규칙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린 부정맥은 본인이 원래 태어나부터 가지고 있던 그 동결절 박동기 기능이 이제 떨어져서 생기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동결절 기능을 좋게 해주는 약은 없습니다. 맥박을 천천히 뛰게 할 수 있는 약은 많이 있지만 빨리 뛰게 할 수 있는 약은 뭐 응급으로 주사약은 있지만 우리가 경구로 입으로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맥박이 느려서 너무 불편하다, 실신이나 어지럼증 이런 증상이 너무 반복되고 어지럽다고 한다면은 인공 박동기를 이제 하는 수밖에 없고요. 맥박이 지나치게 빠를 때는 우리가 갖고 있던 동결절 이외의 다른 곳에서 자꾸 안 좋은 맥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생기지 않도록 또는 맥박이 좀 천천히 뛰도록 약물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 약물 치료로도 효과가 없다면은 시술을 해서 그런 안 좋은 맥박이 생기는 부위를 찾아서 고주파로 이제 태워서 없애는 시술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전극도자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물로 조절하거나 전극 도자술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거나 이 맥박이 빠를 때는 또 불규칙하거나 이렇게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돌연사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한 상태를 응급 부정맥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럴 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병원 밖에서 갑자기 돌연사 하는 경우가 1년에 3만 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분들의 상당수는 실제로 평소에는 어떤 질환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부정맥의 한 일종인 심실세동 내지는 심실빈맥이 생겨서 갑자기 병원 밖에서 돌연사를 하게 되시는 거고요. 그럴 위험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그 치료는 우리가 그 전기 충격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급한 치료가 되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전기 충격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우리 몸 안에다가 이제 박동기처럼 심어놓는 시술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병원 밖에서 이제 갑자기 심장이 멎는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에
일반 국민분들의 이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소방 그 대원분들의 노력도 많이 있어서 실제로 한 10년이나 20년 전에는 병원 밖에서 이제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 오는 시간도 너무 늦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가 너무 늦게 시작되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뇌사 상태에서 계속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병원 밖에서 이제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여러분들께서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지셔서 빨리 응급처치가 되고 소방 119에서도 빨리 그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병원에 빨리 오기 때문에 아무런 거의 후유증 없이 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정맥에 있어서 약물 치료도 가능하고 이제 수술도 있다, 그런 시술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부분은 약물로 치료를 하고 싶을 텐데 시술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기준이나 선택의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부정맥 중에서도 돌연사의 위험이 있는 그런 부정맥이 있습니다. 실제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병원 밖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주 다행스럽게 회복이 된 경우, 계속 그렇게 우리가 그 운이 좋기를 바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돌연사를 예방하는, 제세동기를 이제 시술을 받는 것이 뭐 선택이 없이 꼭 필요하고요. 그 위에 사실은 부정맥은 약물 치료가 대부분 되지만 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 상태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시술을 뭐 절대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요. 또 환자분마다 사람마다 생각이 또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위험 부담을 좀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나는 뭐 시술이나 수술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많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환자분과 의사가 충분히 서로 얘기를 해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맥에 있어서 또 심방세동이나 좀 다른 결에, 그러니까 피떡이 생긴다고 해서 하는 이런 심방세동의 위험성도 좀 얘기를 하던데요. 예, 그 심방세동은 그 부정맥 중에서도 가장 흔한 건 사실은 조기수축이지만 조기수축은 크게 위험하거나 뭐 뇌졸중의 위험이 있거나 돌연사의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가 좀 필요한 부정맥 중에서도 가장 흔한 부정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5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되고 있고 이것이 약간의 그 고령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고령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자꾸자꾸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심방세동은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거나 뭐 숨이 차거나 이런 증상이 생겨서 불편할 수가 있고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심장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뛰면서 심장 안에서 그 피떡,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이 심장이 펌프 같은 역할을 하고 심장에서 온몸으로 다 피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장에서 그런 심방세동 때문에 혈전이 생기면은 그것이 머리로 이제 혈전이 가게 되면 뇌졸중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심방세동 때문에 생기는 뇌졸중이 똑같은 뇌졸중이라도 조금 증상이 훨씬 더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가 더 필요한 부정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어떤 생활 습관과 연관지어서 좀 주의해야 될 요소들이 있을까요? 생활 습관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은 이제 음주입니다. 그래서 특히 심방세동이나 조기수축 이런 부정맥은 술과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정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금주가 필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규칙적이고 적절한 운동입니다. 그런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적절히 하셔야 심장도 튼튼해지고 혹시 심장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좀 발견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네.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부정맥에 대한 말씀 듣고 있습니다.